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공급 특단 대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모두 다 숨을 죽이며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일반 공급이 확대되고 지방광역시 공급 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투기를 잡아서 집값을 하향 안정화시킬 진정한 부동산 특단 대책은 무엇을 내놓을까요? 지금 수도권 거품 상승세가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혹자는 2022년까지 거품 폭등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혹자는 2021년 조만간 대폭락할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누구 말이 맞을까요? 쉿. 자, 부동산 큰일 난다. 대책 나오면 당장 매매하세요. 이 매매는 사는 것과 파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사는 걸 말할까요? 파는 걸 말할까요? 자, 대책의 강도에 따라 다른데 볼까요? 자, 자산, 빚이 더 많아요. 지금 이 아파트 지고 가고 있네요. 집 사려고. 자, 지금 현재 영끌하는 이 모습을 풍자한 겁니다. 자, 이제 2사 부동산 대책 좀 뉴스를 한번 간추려 봤어요. 아직 이제 내일 나오지만 수도권 광역시에 물량 폭등이 터진다. 생각보다는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임대주택 제가 그렇게 비판했잖아요. 자, 임대주택에서 일반 공급 좀 많이 확대시키는 거, 그리고 규제가 상당히 좀 없어질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우선 2사 부동산 대책 보면 공급 대책에 일단은 치중되어 있어서 그런지 장기적으로는 공급 대책이 나오게 되면 집값 안정화에 도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장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당장 코앞 오늘 여러분들 무주택자들 지금 당장이 피곤하잖아요. 아니면 적어도 올해. 자, 볼까요? 특단 공급대책, 역세권 고밀개발, 신규 택지발굴, 토지임대부 환매 조건부 똑같고요. 일반 분양을 추진한다는 게 추가가 됐어요. 그 다음에 수도권과 또 하나 더, 수도권에 이제 밀집되는데 서울 중심으로 지방광역시 공급 확대. 아마 제 생각에는 수도권에는 공급을 확대시킨다고 해도 안 잡힐 것 같아요, 집값이. 근데 지방은 달라요. 인구 감소, 어떤 이런 심리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디에다가 집을 짓는다 그러면 안 사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특히 지방은 조심하세요. 자, 재개발, 재건축, 그린벨트로 이것도 지금 공급 확대의 방안으로 좀 거론되고 있고요. 서울에 대충 30만 가구 엄청나죠? 지방광역시는 20만 가구. 20만 가구도 지방은 큽니다. 현재까지 나온 걸 종합해보면 골자만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할 거냐 말 거냐인데 솔직히 자, 보세요. 강력한 대책. 이거 갖고는 집값 못 잡아요. 지방은 잡을 수 있겠네요. 수도권 못 잡습니다. 강력한 대책. 자, 집값 잡는 대책. 갭투자 이익 환수. 투기 매수를 아예 그냥 급감시켜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갭투자 못하게 하는데 누가 사겠어요? 당연히 떨어지죠. 다주택 보유세 종부세를 아예 대폭 강화하거나 또는 누진세를 떼어버리면 이 사람들 못 견딥니다. 팔 수밖에 없어요. 물론 양도세는 좀 완화해야 돼요. 자, 임대주택 사업자 지금 혜택 계속 지금 옛날에 데모하는 바람에 소급 적용 안 하고 그냥 말소 때까지 기다려주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파트 수백 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세금도 안 내고 그렇게 일일이 하면서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까? 이거 소급 적용 시켜갖고 빨리빨리 털어내게끔 해야죠. 자, 너무 표만 의식하는 것 같아요. 수도권, 광역시 토지거래 허가제 때려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일부분만 때리면 안 돼요. 풍선 효과 때문에. 안 하고 있잖아요. 9억 이상 대출 금지. 지금 현재는 15억 이상인데 9억, 12억 저는 이거 해야 한다고 봐요. 그러면 서민들은 집 사지 말라고 하는 거냐? 지금 집값 떨어져 봐요. 서민들 좋아해요. 지금 계속 올라가니까 영끌을 하는 거지. 제 말 틀렸나요? 아마 언론이 부추기겠죠. 무주택 서민들 어쩌나 대출도 못 받고 이런 식으로 나쁘게 말을 하겠죠. 그렇지만 규제해야 돼요. 증여세도 아주 강화시키고. 자, 지금 이것이 얼마나 나오느냐인데 제가 보기에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오는 순간 사야 합니다. 넘어갈까요? 자, 투기 대책 없으면 집값 1, 2년간 거품 폭등한다. 제가 어제 3월 폭락설도 얘기했지만 그거는 이제 폭락설을 얘기한 거예요. 큰 줄기는 올해 내내 뛴답니다. 제가 어떤 제목을 달고 몇 월달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금 정부 정책이 약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때 왜 집값이 계속 폭등했어요? 약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말만 투기와의 전쟁 해놓고 투기와의 전쟁에 대한 그 정책은 하나도 안 나왔어요.
말만 한 거예요. 쇼만 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거 내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2017년 1월달 문재인 정부 출범 때잖아요. 자, 802 대책 뭔가 나왔어. 그래서 좀 밋밋하게 가는 데다가 또 폭등하네. 그래갖고 88년에는 9.13 대책이 나왔어. 물론 자질구레한 또 대책이 중간중간에 있는데 종합대책만 말할게요. 이거 나오니까 좀 시원하게 좀 빠지는 듯 하다가 다시 또 폭등해요. 자, 19년 12.16 대책, 여러분들 12.16 대책 기억나죠? 바로 이렇게. 그런데 좀 빠지는 듯 하죠, 여기. 그러다가 또 폭등합니다. 그래서 6.17, 7.10, 2020년 기억나죠? 뭐 8.4 이렇게 세 가지 대책이 나란히 와요. 그런데 조금 뭔가 주춤하는 듯 하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신고가 찍고 막 날아가고 있네요. 그래서 이번에 대책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거 공급대책인데 과연 이러한 공급대책으로 잡을까? 솔직히 그렇게 따지면 3기 신도시 거의 뭐 엄청난 90만 가구 뭐 택지지구까지 포함해서 그거를 내놓았는데도 집값은 여기 대폭등을 했는데 이 공급대책이 과연 집값을 잡을까? 자, 실패 원인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여기서 느꼈던 실패 원인은 대출 규제만 반복했어요. 제가 아까 제시했던 건 하나도 없죠. 뭐 갭투자라든가 다주택이라든가 뭐 이런 거. 청약 규제만 반복했어요. 이런 걸로 못 잡아요. 조정지역만 반복했어요. 24번의 정책이. 확대시켜서 오히려 풍선 효과. 불필요한 규제만 자꾸 늘려놨어요. 아마 이번에는 그 대책마저 이것마저도 없어. 이겁니다. 자, 집값 대폭락 핵심 변수와 기간별 변수. 집값 주요 변수 한번 볼까요? 핵심 변수하고 이제 앞으로 미래에 있어 기간별 변수가 있어요. 핵심 변수는 뭐냐면 1번이 제가 항상 노래 불렀잖아요. 올 겨울에 빠질 것 같다고 제가 작년에 얘기했지만 다만 조건을 달았어요.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폭등한다. 자, 왜 이 시점에서 정부의 강력한 대책 외에는 집값 잡을 게 하나도 없어요. 본인들이 저질러 놓은 일들을 본인들이 수습을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강력한 대책은커녕 그냥 물대책만 나오고 있죠. 코로나 종식. 여러분들 올 1, 2월 달에 코로나 종식 될 것 같아요. 12월 내내 가겠죠.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되면 계속 돈을 찍어내가지고 또 경기 불안하기 때문에 집값 뛸 수밖에 없어요. 자, 금리 인상 당장 나올까요? 이것도 빨라야 하반기. 자, 그리고 경제 금융위기 이게 터질까요? 과연 당장? 올해 내년에 뭐 터진다고 이렇게 경제학자들은 그러지만 이건 터져봐야 아는 거잖아요. 사이클상 대세 하락. 사이클상 대세 하락이 오는 것도 정부가 집값을 하락할 의지가 있을 때나 가능하지 집값이 떨어지려고 하면 억지로 띄워버리는데 초치는데 떨어질까요? 자, 이 5가지가 와야 돼요. 여기서 1번이 제일 중요한데 이 핵심 변수 때문에 이게 핵심 변수가 집값 하락을 못 이끌 것 같아요. 잡을 의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집값 뛴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자, 그 다음에 기간별 변수는 또 이거하고 별개입니다. 뭐냐? 당장 2월 달에 변창음식 집값 정책. 왜 이번에 조금 기대가 되냐면 처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변창흠 선생님께서. 자, 그런데 만약에 아까 제가 말했던 그런 식으로 나왔다가는요. 아마 난리 날 거예요, 집값. 자, 난리 난다는 뜻은 폭등한다 이 말이에요. 자, 2021년 4월 달에 지자체 보궐선거. 과연 집값이 계속 뛰게 되면 이제 여당이 참패를 당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게 선거라는 게 집값만 갖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집값 못 잡은 거에 대해서 심판은 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야 집값이 떨어지든지 말든지 정신을 차리지. 그래도 뽑아주면은 집값 안 떨어져요. 자, 그 다음 코로나 종식 여부. 올해 12월 안으로 코로나가 종식되면 이거 집값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 이건 내년이네요. 3월달. 이때까지도 뛸 수 있다는 거예요. 재수없으면. 왜? 재수없으면이 아니라 이런 걸 안 하니까. 그 다음에 2016년 6월달 지방자치단체 선거. 그러면 핵심 변수와 기간별 변수를 봤을 때 앞으로 1년과 1년 반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잘 해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과거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 반 거의 4년 됐는데 그거의 연장선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뛴다는 뜻이죠. 자, 수도권 부동산 실거주자 지금이라도 살아가 정답입니다. 물론 이번 대책 좀 보세요. 자, 뛰면은 2021년에서 22년 6월 달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제가 언제 이렇게 막 오랫동안 뛴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이미 뭐 정책이 이 모양 이 꼴인데. 경기도, 인천, 서울. 지금 제가 지금 올라간다고 턴한 이후에 경기도 지금 날아가고 있잖아요. 제가 틀렸습니까? 저도 집값 떨어뜨리고 싶어요, 막. 무주택자 편에 서가지고. 근데 인천, 경기도가 1등으로 뛰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서울 뛴다고 했잖아요. 그럼 강남도 날아간다고 하잖아요. 지방은 이제 좀 뭐라 그럴까 너무 많이 이게 거래량도 문제가 되고 너무 오버페이스를 했기 때문에 좀 하락 위험성이 더 크다고 하고 아마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리고 2022년 7월달 대통령이 바뀐 다음에야 2025년까지 그 언제 대선 이후로 아마 대세 하락이 올 겁니다. 문제는 올해 내년에 뛰게 되면 더 많이 떨어지겠죠. 자, 그렇지만 이제 그럼 내가 내년 여름까지 떨어진다 했다고 해서 이게 뭐 확정된 건 아니에요. 왜? 도중이라도 정부가 강력한 정책을 쓰면 떨어집니다. 그 강력한 정책이라는 것은 제가 제시한 것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머리를 쥐어 짜보세요. 뭐가 있는지. 자, 이제 집값 대폭락 언제 올까? 자, 그려볼게요. 2021년에서 2022년 6월 달까지 쭉 올라갈 것 같아요. 물론 도중에 올라다 떨어지 이렇게 하면서 올라갈 것 같아요. 변곡점은 대통령이나 바뀐 2022년 7월 달이나 변곡점에서 이때나 하락. 물론 도중에 이제 떨어질 수 있는데 이것은 강력한 대책. 자, 투기 잡지 못하면 1년 6개월간 상승한다. 집값 안정화 대책, 투기 대책 플러스 공급 이게 다 같이 따라줘야 돼. 공급만 갖고는 못 잡아요. 그럼 3기 신도시 더 많은데 왜 못 잡아 집값을? 경기도 폭락이 하는데 왜 안 폭락해? 답이 나오잖아요. 자, 결국은 투기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까지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말은 썼어요. 그런데 투기 대책을 한 번도 안 내놨다고요. 지금 전문가들은 그걸 지적을 안 하고 있어요. 왜 지적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 언론편에 서가지고 뭐 규제나 해제시키라고 하고, 물론 규제도 해제시킬 게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상승 지속. 정책이 미비하고 코로나가 지금 번창하고 있고 저금리가 지속되는 한 상승은 올라간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거 한번 봐요. 30년간 부동산 시세 2021년 집값 대폭락. 자, 이거 지금 보면 이게 일본 프라자 합의 때부터 계속 뛰었잖아요. 이렇게. 그래갖고 91년에 이제 이게 약발이 먹혀서 떨어진데 우리나라도 91년에 떨어졌어. 이렇게. 물론 상승폭이 감소하면서 이 0 밑으로 좀 출렁 많이 했죠. 그러다가 이제 IMF 터지니까 또 떨어졌어요. 여기. 그렇게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갖고 또 이제 IT 버블이나 이런 거 또는 사이클상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2005년, 6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게 바로 이건 김대중 정부고 이것은 노무현 정부예요. 엄청나게 뛰었죠. 그러다가 쭉 떨어집니다. 자, 2010년부터 이제 본격화해서 하락했는데 자, 이명박근혜 정부 때 떨어지다가 박근혜 정부 후반기부터 이게 바로 문재인 정부예요. 이렇게 뛰었는데 현재가 이 보라색 색깔 칠한 거예요. 현재 시세. 1년 더 뛰면 여기까지 뛴다 이거예요. 그런 다음에 결국 폭락은 해요. 이거 폭락 안 한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제가 장담해요. 그것은 시기가 문제지. 여기 보세요. 폭락 다 했잖아요. 이게 계속 어떻게 올라가요. 그리고 또 그 입지가 좋은 곳은 안 떨어진다. 풀 뜯어 먹는 소리 하라고 하세요. 강남이 제일 많이 폭락하는 거예요. 항상. 자, 다만 그 시기가 언제냐 문제인데 안타깝게도 지금 여기에 강력한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물론 장기적으로 이 폭락인데 이 폭락을 지금 당장 올 것 같지도 않는데 실거주자가들이 폭락 온다고 해서 계속 기다린다. 글쎄요. 그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저는 잡아야 한다고 봐요. 다만 영끌은 하지 마세요. 전문가 부동산 전망 규제 중심에서 탈피해라. 자, 보시면 전문가들 무려 85%가 올해도 뛴다고 하잖아요. 올해도 뛴다고 하는 거에 뭐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주택 공급 부족. 글쎄요. 공급 부족. 과연 진짜로 부족할까? 뭐 어찌됐거나 그래요. 공급을 많이 확대시키면 집값 떨어지는 데 도움 되겠죠. 그런데 여기 규제 유제 정책 이것도 맞는 거예요. 근데 쓸데없는 규제가 많았다는 거지. 엄밀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정말로 필요한 규제 정책을 안 썼다가 정답이에요. 즉 다른 말로 바꾸면 투기 세력을 잡지 않았다. 이게 정답이에요. 광역교통말 뭐 이런 거 있네요. 자, 주택가격 하락한다는 1%밖에 없고 86%가 뛴다고 하네요. 규제 중심 정책이 집값 올렸다. 건사년 뭐 건사년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보자고요. 자, 조정지역 대상 투기과열 지역 등 규제 해제.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건사년 뭐 자기들 분양이나 돈 따먹겠다는 뜻밖에 더 돼요. 이거 해제하면 안 되죠. 오히려 지금 여기에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투기과열 지구 여기에다가 토지거래 허가제를 때려버려야 돼요. 실거주 안 하면 안 되게. 이거 때리면 집값 잡힙니다. 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추가 이건 폐지하는 거 맞아요.
그리고 이 두 개도 분양가 상한제 및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뭐 조합 설립 이거 폐지한다고 집값이 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뭐 이건 크게 작용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것만 폐지하고 가만히 있으면 더 뛰죠, 집값은. 폐지할 것은 확실하게 폐지할 건 이거고, 얘는 폐지하든 말든 얘를 폐지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했던 강력한 규제책을 써야 돼요. 그 규제책을 쓰면 이런 거 뭐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하면 어때요? 갭투자 이런 거 다 막아버리면, 다주택자 토해내게끔 하면 괜찮습니다. 자, 이제 수도권 월간 아파트값 지금 계속 뛰고 있잖아요. 이게 보시면 경기도 제일 많이 1등으로 지금 달리고 있어요. 경기도, 전국, 그다음에 서울. 보시면 수도권 날아가고 있잖아요. 117.2를 찍었네요. 18일자 기준 1월 18일.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지방광역시 미분양 많은데 공급폭탄, 이번에 공급폭탄. 광역시에 사시는 분들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수도권하고 다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예전에 수도권 공급 없다가 이렇게 엄청나게 이게 미분양이에요. 높은 게 미분양인데 미분양이 쌓였다가 확 줄어들었어요. 지금 서울 미분양 거의 없죠. 서울특별시 미분양 추이. 이번에 부산광역시 보자고요. 미분양이 거의 없다가 계속 쌓입니다. 왜? 지방이 폭락했거든. 부산이 폭락했을 때 미분양 쌓이다가 최근에 다시 올라가니까 미분양이 추락하고 이게 없어지고 있죠. 그렇지만 옛날에 비한다면 세 발의 피죠. 여기에 공급폭탄 떨어졌다? 안 봐도 비디오 아니에요? 이건 추락합니다. 경기도, 제가 앞으로 1, 2년 뛴다는 것은 서울, 경기도의, 인천의 얘기지 지방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방은 위험해요. 경기도 공사 완료. 경기도는 서울하고 비슷해요. 여기 보세요. 미분양이 서울보다 훨씬 많죠. 그런데 확 줄었잖아요. 자, 근데 지방은 대전광역시 보자고요. 별로 없는 듯 하다가 집값이 계속 하락한 적이 있었죠. 대전이. 그래갖고 미분양이 늘어났다가 이제 집값 계속 폭등하고 있으니까 하락 추세예요. 결론적으로 이 지방은 아직도 이렇게 미분양이 많아. 수도권은 많이 감소했잖아요. 같이 공급을 때렸을 때 여기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어요. 여기는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죠. 자, 실질적으로 그래프상으로 보면 나옵니다. 여기 광역시 보세요. 쭉 추락하는 거. 수도권 보세요. 올라가는 거. 이거 KB 자료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부동산원, 한국감정원 자료인데 서울보다 지금 서울 동남권, 즉 강남이 더 뛰고 있죠. 그리고 수도권 매매 거래지수, 거래량을 봤더니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꼭지에 비해서는 조금 빠지고 있는데, 꼭지에 비해서는 조금 빠지고 있어요. 거래량이 지금 축소되고 있어요. 근데 1월달에 완전히 반영이 안 되는데 4일까지니까 1월달에 쭉 거래량은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좀 봐야 할 것 같고, 지방은 눈에 띄지 않나요? 지금 이제 1월 4일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거래량이 없는데 무슨 집값이 뛰겠어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지방은. 이건 제가 확실한 근거 자료를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징역꼼수와 인구 급감지역. 자, 제가 지방 막 떨어진다고 하니까 무슨 지방하고 웬수졌냐고. 제가 그 전에 지방 집값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그 전에 실제로 많이 뛰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그래프, 어떤 근거 자료들이 이렇게 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리는 거야. 괜히 상투 잡을까봐. 해운대 그런데 집 사면 안 된다고요. 지금 전국 주택 아파트 얼마나 증여됐나? 점점 증여가 늘어나고 있어. 집값은 뛰고 있는데 원래는 이 상투장에 증여하는 건 안 좋아요. 근데 어찌됐거나 집값이 계속 뛰니까 증여 많이 늘어났고, 아파트 말고 비아파트도 엄청 늘어났네요. 지금 신기록 세우고 있네. 빌라라든가 아파트 다. 제가 보기에는 증여세 세게 때려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부담부 증여는 아예 폐지시켜버려야 돼요. 부담부 증여가 뭐냐면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전세끼고 증여하는 거 폐지. 10억짜리 사면 10억 다 내게끔 해야 돼. 이해 갔죠? 부담부 증여 폐지하고. 대출 받는 것도 본인이 받으면 모를까? 부모님이 대출 받는 것은 폐지. 부담부 증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집값이 폭등하지. 그리고 증여세도 올려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시군구별. 노란 것은 집값 상승이고, 좀 진한 회색 같은 경우는 저기 집값이 조금 안 좋은 흐름인데, 여기서는 이 인구니까 이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노란색, 까만색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주로 수도권하고 강원도 일부 지역 인구 늘고 있죠. 여기는 지금 영우남 지역은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몇 군데 빼고는. 그리고 서울은 인구가 줄어요. 서울은 나빠서 인구가 준 게 아니라 재개발을 없애고 용적률을 넓혀갖고 집을 지으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평당 미터당 적게 사니까. 서울만 그래. 서울만. 다른 데는 인구가 줄어서 진짜 주는 거고. 자, 영끌족 망했다. 지금 계속 보니까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곧 기준금리 올라갈 것 같아요.
자, 국고채 올라가고 있고 보험사 이것도 올라가고 있네요. 자, 여러분들 그동안에 대책 쭉 나왔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 대책이 쭉 나왔는데 이 수많은 24번 대책 이제 25번째 나오는데 24번하고는 차별화가 있어요. 25번째가. 왜? 공급을 확대했다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박수치고 싶어요. 박수칠 건 쳐야죠. 다만 이거 갖고 투기를 잡을 거냐. 지금 관건은 주택수를 늘리는 게 아니에요. 집값 폭등하는 걸 잡는 게 목표가 돼야 돼요. 맞죠? 제 말이. 근데 집값 잡는 것은 아예 그냥 포기하고 공급만 늘리니까 그러면 올해 내내 뛴다는 얘기죠. 안타깝네요. 자, 현 정부 출범하기 전부터 계속 오르기만 하던 집값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못 잡는 걸까요? 안 잡는 걸까요? 아니면 띄우는 걸까요? 또 다른 유튜브 김종갑의 성공재테크를 검색하셔서 구독 부탁드립니다. 대폭락의 위험성은 있지만 허술한 대책을 남발한다면 앞으로 1년 내내 오를 것입니다. 내 집 마련에 갈피를 잡지 못하여 유료상담을 받을 분들은 1000만 명 부산의 꿈카페에 들어가서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 주시면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